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다 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하고 친한 사람은 무죄고 안 친한 사람은 유죄고, 그거 다 시민이 지켜야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분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진짜 많이 괴롭혔는데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그렇네요. 2부는 언론의 이름으로 투쟁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혁 PD, 조상훈 기자, 그 다음에 최경영 기자 모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김진혁 PD입니다. 잘 아시죠? EBS에서 지식 채널 2 만들고 다큐 프라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반민특위편 아십니까? 그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만들다가 퇴사하셨죠? 네. 네.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세요. 네. 예. 그 옆에 최경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해고까지는 안 돼도 됐었는데 김인규 사장을 그렇게 너무 괴롭혀가지고 김인규 사장한테 강아지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해고되셨어요. 네. 이 옆에는 그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출신의 조상훈 기자입니다. 지금 국민TV 사장이세요? 사장 아니시고 국민TV를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고요. 조용기 목사 아들 조희준 씨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잘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제. 김진혁 PD님부터 자기 소개하고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소개를 하면은 좋을까 하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미니 다큐 만들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뉴스타파의 간판 기자 최경영 기자 나오셨어요.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는 왜 잘렸어요? 아니 그 강아지라고 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때 그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당시에 이제 조직국장이었고 네. 같이 문자 메시지를 한 100여 명이 같이 보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아니 근데 문자 메시지 저만 미워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여 명이 보냈다는 거는 모르겠고 나는 최경영이 김인규한테 보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아니야 100여 명이 보냈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강아지야 나가라 뭐 이렇게 이명박의 강아지야 나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말은 바로 했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쥐새끼로 그 대하 장편 소설을 쓰신 분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저만 잘렸죠. 해고되셨어요? 저만 잘렸다가 네. 다시 이제 뭐 정직 6개월로 됐는데 예. 에라이 네. 뭐라고 하고 나오셨죠? 지금 한참 지난 일인데 뭐. 네. 저는 그분 미워하지 않아요. 네. 네. 아무튼 최경영 선배가 생긴 거와는 달리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또 직설적으로 김인규한테 참 김인규 걔도 불세출의 스타였어요. 조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의 국민의힘 노조위원장이고 현재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사측이 돼 있습니다. 조 목사 팀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노조위원장의 예식입니다. 오늘 목사 까가지고 잘려가지고 지금 네 김용민이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 네, 조상훈입니다. 아무튼 어제 그제였습니까? 국민 TV 예. 개국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큰일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네. 특별히 그 기존 언론들이 네. 예, 밤늦게까지 취재를 해주셨고요. 또 뉴스타파에서는 케이크까지 들고 오셨고요. 네. 어제만 503명의 조합원이 네. 예,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뉴스타파에서 케이크를 들고 왔다면서 나를 쳐다보는 건 뭐야 그것도. 저도 갈 거예요 금방. 저는 지금 시민들이 너무 물밀듯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엔 케이크 들고 가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파 잘 되고 있죠? 잘 됩니다. 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 질투가 좀 있습니다. 질투가 사람들이. 네, 질투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자꾸 이제 정치랑 언론이랑 그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게 이제 부시 때 그 팍스가 나온 다음에 있잖아요. 그 리버럴하고 민주주의적인 민주당 약간 성향의 MSNBC라는 게 이제 케이블이 나왔어요. 이분이 또 미국 전문가세요. 근데 이제 저 MSNBC가 나왔다고 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MSNBC가 그 이후에 오바마가 된 다음에 계속 그 시청률이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하고 언론사로서의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통적인 언론이었던 무슨 뉴욕타임즈랄지 워싱턴 포스트랄지 CNN이랄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를 않거든요. MSNBC도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팍스는 모독의 회사니까 굉장히 또 큰 회사고요.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요. 꼭 언론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리고 이제 제 트윗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언론 때문에 정치가 그렇다.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위에 있고요. 정치 사회가 위에 있고 여러분이 위에 있고요. 언론이 밑에 있는 하부입니다. 하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 때문에 뭐 이렇다. 언론을 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투표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언론 때문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언론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진혁 PD님, 예. EBS에서 PD 프로그램 예.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만들면 되는데 예. 뛰쳐나오셨죠? 예. 네. 못하게 하던가요?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박민택이 관련된 아이템으로 네. 다큐 프라임을 만들다가 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인사 발령이 났어요. 갑자기. 어디로요? 맨 처음에는 수학교육팀이라고. 수학교육이요? 예예. 수학에 특별한 재질이 있으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좀 황당해서 네. 이의를 제기를 했죠.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주춤 하더니 일단은 복직은 안 되니까 다시 원래 있던 대로 파견을 내줬어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좀 다시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수학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꼭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 네. 다시 또 복직 발령을 낸 거죠.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어떤 작업하세요? 그리고 PD 분들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취재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예. 6개월 후, 1년 후 보고 만들 텐데 어떤 작업하세요? 뭐 지금은 그 옆에 최경영 선배도 계시지만 이제 뉴스타파에서 네.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니 다큐라고 네네. 해서 격주로 한 5분에서 8분 정도 되는 분량의 좀 시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꾸준히 레귤러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좀 길게 하고 있는 거는 오늘도 지금 카메라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오신 해직 언론인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예. 담는 해직 언론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네. 뉴스타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탐사보도 업계도 그런데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 부분
제가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은 이상 네. 남자한테는 발언권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안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것 그 김진혁 PD가 와서 좀 나아졌어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선배 왜 그래? 저는 제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예, 제게 제거 빼고는 다 재미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김용진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 팀을 이끌다가 뉴스타파 사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은 자기 방송이 제일 재밌다는 거야. 그거는 정말 잘못됐죠. 허위 보도. 허위보도. 그게 제일 재미없어요. 그게 제일 재미없잖아. 내 김용진 선배한테 지금 전화하잖아. 그러면 최경영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의 모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 그렇죠. 예.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재미가 지금, 없어요. 지금 크로스 체크해서 저 최경영, 김용진 기사 재미없다. 여기 봐요. 이 대중성, 대중성. 그 대중성은 국민 TV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네. 일단 좀 욕을 해야 됩니다.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직도 욕해? 세상에 그런 방송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안 많이 돼요. 좋아졌는데요. 네. TV에는 좀 이렇게 버릇처럼 나오고요. 물론 제가 뭐 욕한 건 아니고요. 서영석 그때 이사장 됐습니다. 이사장. 그 서준이 아직도 욕해? 네, 많이 자제하고 있고요. 못 쓰겠어. 김용민 PD도 좀 흥분하네. 더러워. 네. 일단 그 재미면에서는 좀 김용민 PD가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는 먹는 거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뭔가가 있어요. 오늘 점심을 거의 1시에서 먹는데 낮에 고기 뷔페 자주 가시는데 김용민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가는 것 같아요. 고기 뷔페 점심에 15,000원 주면 무제한으로 먹는 뷔페. 아직도 살아남은 고기 뷔페. 그놈이 저한테 한 번은 형님 저 동네 고기 뷔페가 생겼는데 15,000원인데 괜찮대요. 괜찮대. 매 점심시간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싫다 나는 고기 싫다. 그러면은 저하고 밥 먹고 조금 있다 혼자 가서 먹고 와요. 저도 한번 따라갔는데 속아서 네, 저는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못 먹을 거였어. 그래도 그놈 그렇게 먹어요. 고기를 불판에다 6개를 한 번에 촥촥 굽지 않습니까? 그럼 6개를 한 번에 뜹니다. 김어준하고 김용민하고 저하고 방송할 때 홍대에서 나는 꼼수다 녹화를 할 때 7시에 밥을 먹고 들어가요. 저녁을. 순대 족발집에서 족발 특대짜리하고 순대국밥을 하나 먹으면 김용민은 순대국밥을 특대짜리를 하나 시키고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 먹고 나중에 족발에 있는 그 콜라겐을 계속 뜯어 먹고 있습니다. 다 먹었죠. 근데 방송 끝나고 나면 12시 1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야식으로 고기를 먹재요. 그래서 고기를 먹재는데 너 얼마나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안 먹겠다고 하다가 아니야 최대치를 말해봐. 그러면 1인분. 그러면 정말 최대치를 말해봐. 1인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민 바로 주문합니다. 사장님 여기 13인분 주세요. 이렇게. 그 김진혁 PD님은 예. 부끄러운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전공이 역사 쪽입니까? 주특기 그런 분야가? 아니요, 그냥 저는 뭐 신박가 나왔고요. 네. 뭐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EBS에서 지식 채널 1을 네네.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목이 지식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지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공부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꾸 역사 쪽으로 네.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네. 그 몰려서 제가 느끼기에는 맨 마지막에 딱 뭉쳐 있는 지점이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가 와야 된 네.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거긴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한 거죠. 친일 청산이 역사 청산이 안 된 것부터 해서 현대 사회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런. 근데 뭐 그건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는데 그게 어떤 이렇게 되게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그 자리가 반민특위 그 청사가 습격된 1949년 6월 6일 같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예.
지식 채널 2를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전 TV는 원래 잘 안 봐요. 근데 최근 제가 나온 걸 다 봤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취재를 해서 가장 좋은 기사가 뭐냐면 야, 이 사건은 이 사안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건데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잘 듣고 있다가 이 기사는 이 사안은 뭐구나 이 사건은 뭐구나 이렇게 끄떡끄떡하면 그게 좋은 기사입니다. 근데 지식 채널이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빼어났어요. 훌륭했었는데 고맙습니다. EBS에서 하시다가 뉴스타파였지 않습니까? 좀 도움 지원이 좀 다르죠.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네. 예,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계세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교육 잘 시키셨네요, 선배. 특별 대우 해주고 있어요. 네. 교수님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진짜로. 지금 교수님이시죠? 한예종 교수님이 어떤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방송경상과니까 네. 물론 주로 이제 학생들이 뭐 말 그대로 방송 영상을 만드는 걸 가르치고 있죠. 네. 예. 최경영 기자는 저기 9시에 거짓말이라고 그 뉴스가 거짓말하는 거를 썼는데 바깥에 팔고 있습니다. 굉장한 명저입니다. 기자들은 다 챙겨봐야 되는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뉴스 언론의 전문가예요. 요새 9시 뉴스 어떻게 보세요? 9시 뉴스를 아까 그 최승호 선배 같은 분은 지금 MBC, KBS를 아직 못 보고 계십니다. 네. 해직자들은 아직 그 정신적 상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못 봤었거든요. 네. 국민일보 보실 수 있어요? 절도겠습니다. 절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온 회사의 것을 못 봐요.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뭐 이렇죠. 근데 지금 저는 잘 보고 있는데요. 그 재미는 정말 없어요. 거기도 재미는 없고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한 가지는 언론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그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한국 언론의 아주 특수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한국 언론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아우성인데요. 저희 뉴스타파가 재미가 가끔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언론의 그 특수한 문제와 언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하게 뭔가를 지르지를 못하죠, 사실. 너무 고민이 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사인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시사인을 못 보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여기 있는 절반 정도는 뉴스를 아직 잘 못 보실 거예요. 일면에 공주님 나오면 이렇게 놀래고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봐요, 못 봐요. 언론이 아니에요. 저 국민 TV는 고민이 좀 후발주자였고 또 후발주자였고 또 많은 그래서 좀 고민이 더 컸을 거예요. 뉴스타파가 그리고 또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대선 직후에 이제 공정한 국민 TV 네. 방송이 필요하다. 네. 이게 좀 불불처럼 일어나는데요. 아실 거예요. 그 뉴스타파도 대선 직후에 혼나신 분들 이제 급증을 했었고요. 또 그런 열기가 이제 국민 TV에도 좀 모아졌었는데 협동조합 형태를 제가 택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한 2달 정도 거의 한 3달 가까이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월 3일 지난해 이제 창립 중회를 갔는데요. 되게 제한적이었고 또 뭐 여기 주진우 기자 있지만 뭐 낙곰수 시즌 2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단히 강했었습니다. 또 낙곰수 멤버 중에 또 불행하게도 제일 덩치 큰 사람이 와 있다 보니까 뭐 김용민 TV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사실 그랬는데 치욕이네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죠. 여기 사실 뭐 저를 대신해서 앉아 있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노종면 앵커가 와 있어야 되는데 잠시 후 이제 9시 뉴스 진행 때문에 못 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노종면 앵커를
저희가 방송을 좀 진행을 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또 이사장, 뭐 지금은 사임을 하셨지만 김성훈 이사장도 부탁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노정면 앵커를 좀 모시고자라고 제안한 게 김용민 PD였고 네. 저였습니다. 이게 낙곰수 시즌 2 또는 김용민 TV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외연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노정면 선배께서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먼저 저희가 사실은 노정면 앵커를 먼저 뵙고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전에 그 뉴스타파의 김용진 선배를 한번 뵀습니다. 저희가 그 광장으로 찾아가서 어떤 뭐 양해를 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후발 주자이기도 했지만 많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이런 대한 언론들이 좀 연대하고 함께하는 걸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서 또 뉴스타파 후원자이기도 하면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의 회원이기도 하면서 오마이뉴스의 후원자인 분들 다 여기 와 있어 다. 고집파 네.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 이 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하나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김용진 대표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노정면이라는 앵커를 두고 뉴스타파와 국민TV가 공동 기획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해도 좀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딱 거부하신 건 아니었고요. 현재 두 대한 매체 공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각자의 영역에서 토대를 좀 공고히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될 문제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노정면 앵커가 다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도 길게 고민하지 않고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그 노정면 선배로서 그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의 임명동이 이제 투표가 됐거든요. 거기 한 표 반대표고 나머지 찬성해서 됐는데요. 그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때 왜 국민TV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수례를 했죠. 정말 일이 하고 싶었다.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형수님이 따로 직장이 없으시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한 5년 넘게 일이 없었는데 일이 하고 싶었다고. 뭐 생계, 그 벌이에 대한 그 고민이 아니라요. 정말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진작 그런 제안을 못해드린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편이 처음 생길 때 뭐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종편이 2개 생기면 먹고 살 수 있는데 3개부터는 이 언론 지형상 생기면 다 망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니 그냥 조중동에서 하나를 안 주면은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릴 텐데 누가 그렇게 적을 삼겠냐. 죽더라도 그냥 줄 텐데. 그리고 굴려놓으면 다 지네들이 알아서 앞잡이도 하고 홍위병도 할 텐데 왜 그걸 안 할까 하면서 저는 진보 매체들이 다 모여서 종편은 어렵더라도 보도 채널을 하나 갖는 건 어떤가. 우리 아군도 볼만한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볼만한 뉴스는 하나 있어야. 아니 이거 제가 예전에 선배들한테 얘기했다가 욕만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건 네가 순진해서 그렇고 야 이건 종편은 아예 출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니 진보 언론이 뭐 하나 낸다고 지금 보도 채널을 하나 승인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때 거기 종편 몇 개 내주면서 교과서를 하나는 내줄 수 있잖아요. 형평성차. 우리는 남자가 말하면 안 돼 여기는. 근데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동아투이 선배들이나 다른 선배들이 못했어요. 그리고는 지난 대선 때 선거 때 다시 방송의 위력을 깨닫고 또 그 고민에 또 빠져 있어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사실을 보도할 만한 매체가 있는가? 어디에서 이 사건과 이 뉴스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뉴스타파가 있지 생각합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일주일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만약에 KBS에서 추정 60분이나 PD수첩처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진짜 그 능력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원하지 않습니까? 아, 노정면이 9시 뉴스를 국민TV에서 시작하고 있어. 아 그래? 거기서 그리고 1시간짜리를 뉴스타파에서 2시간짜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김진혁 PD가 일주일에 하나짜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아침에 음악 프로라도 맡아야죠. 심야 음악 프로 주진우의 누나에게 이런 거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모여서 한 터미널 안에서 만들면 어떤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장은 정현주도 와 있잖아요. 근데 고민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이게 하나로 모일 수 없을까요? 한 터미널이라도 한 사이트에라도 모여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약간 이제 좀 듣기 싫은 소리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대한 언론, 진보 언론,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에 굉장히 좀 싫고요. 그 대한 언론 저는 대한 언론을 하고자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온 건 아니고요. 보편적인 언론을 하고 싶고요. 속된 말로는 주류가 되고 싶어요. 주류가 돼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이 안 찍혀야 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 안 찍혀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저는 상관없어요. 뉴스타파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아마 대부분들은 팬들이실 테니까 이 여기를 벗어나서 그냥 대중에게 뉴스타파가 어떻게 낙인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뉴스타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국민TV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시사인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종합적인 채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채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완벽해야 됩니다. 네, 털끝이라도 잘못되면 또 우리들만의 무슨 잔치 뭐 그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저도 뭐 저는 뉴스타파 선배들이 그 생각과 의견 뭐 다 공감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동학혁명 때 생각나요.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는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일렬로 대오로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데 여기서 300명씩 500명씩 이래서 수십만이 죽어가는 이런 건데 우리 힘을 어떻게 모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수강생 오늘 오신 분들 의견 몇 개 소개합니다. 김진혁 PD 응원합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개국했는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경영 선배. 27명으로 네. 굉장히 큰 용기시고요. 네. 모험이죠. 잘 모르시겠지만 27명으로 1시간을 방송을 한다는 거는 그거 매일. KBS 기자가 300명 정도 되나요? 네. 그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노정면 선배 같은 경우, 노정면 앵커 같은 경우 정말 힘드실 텐데 왜냐하면 밑에 있는 뭐 기자들이 그나마 좀 경험 있는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왜 힘들 것 그렇게 같아요. 신입 사원으로만 다 뽑았어? 뭐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아니 선배가 잘 알면서 과정에 참여를 했죠. 일단 그 노조면 앵커의 어떤 입장을 네. 최대한 존중했어요. 회사에서도요. 네. 일단 기존의 방송과는 좀 다른 포맷으로 다른 형태로 좀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을 새로 가르치기에는 어렵다. 예, 물들지 않은 그 흰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쉽다. 이런 기론이었고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틀 지켜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나름 그 중에서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리포트하는 것은 그래도 내 귀에 익숙한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어쨌든 취지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부담. 예. 경력을 뽑게 되면 좀 많이 줘요. 경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15년 차를 선발하게 되면요 신입 기자 한 3명이나 2.5명의 연봉이 됩니다. 우와. 예.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론이 9등급 하는 거 아닌데. 고려 대상이었는데 연봉이 좀 너무 많을 것 같다. 전 뉴스타파의 최고 대우도 거부한 사람이야. 누가? 많이 왔었죠. 저는 너무 비싸요 몸값이. 2002년부터 제가 기자 사회에서는 제일 비싼 몸값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소송가 그런데. 자 이거 최경영 선배한테 묻고 싶어요. 최경영 선배가 전문가예요. 이쪽에 공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이게 저널리즘의 실종, 실종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언론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인데 진짜 깨어 있는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 옆에 질타, 투쟁 아니면 민주주의도 없고 법치주의도 없고 저널리즘도 없습니다. 저널리즘 거의 지금 혼수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경련 선배가 이게 전문가로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이신 김진혁 PD가 옆에서 아까 그 구조적인 걸 이야기하면 아까 그 최승호 선배가 그 공영방송은 그래도 살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에 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 한국 시스템에서 공영방송을 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공영방송이라는 그 회사가 그 사안에 관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의 99% 정도는 다 대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나 두 개의 공영방송을 수십 년을 내고 운영을 하는데 KBS의 어떤 그 선배 존경하는 PD 선배 한 분이 KBS에는 나쁜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을 절규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이 20년 가까이 그 가슴에 맺혀 있어요. KBS에는 나쁜 피가 흐르고 있다. 왜냐 KBS 국영방송이었기 때문에 KBS 일제시대 때부터 국영방송이었고 한 번도 공영방송이었던 적이 없어요. 저기 정윤주 사장님 계시지만 딱 그때 조금 반짝 상당히 주저하셨어요. 조금 반짝한 겁니다. 한국의 언론의 상황이 뭐 실종이다 그러는데 실종이 아니고 언제 만개한 적도 없어요. 핀 적도 없습니다. 꽃이. 특히 방송은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동아일보는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80년대 그래도 정말 그 정론지로서 이름을 날렸고 옛날에 방송 기자들은 기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기자실에서 못 들어왔죠.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90년대 중반 초까지의 일이에요. 그거를 후배들이 다 살려놨더니 뭐 언제부터 공영방송이었다고 공영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데 저는 뉴스타파를 택한 이유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마치 들불처럼 작고 아주 강한 방송이나 신문사나 잡지들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작고 다양한 목소리가 꼭 합쳐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아마 그게 민주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게 맞는 말 같다. 이 매체도 맞는 말 하고 있고 저 매체도 맞는 말 하고 있고 여러 매체가 맞는 말 하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형 자체가 90%의 힘이 완전히 저쪽에 쏠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공영방송 체제, 종편 체제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나왔으니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공영방송을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해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지 않고요. 밖에서 뭔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에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네. 기자들이 보는 그 저널리즘하고 또 PD가 보는 저널리즘하고 좀 틀리죠. 좀 보여주시면. 글쎄 뭐 생각 자체가 틀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취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기자하고 PD하고 네. 거기서 비롯되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을 네. 해봤는데 저는 뭐 원칙적인 어떤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구조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냥 뉴스타파 회원이 지금 3만 좀 넘었는데 뉴스타파 회원이 10,000명일 때랑 2만 명일 때랑 3만 명일 때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만 명이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궁금해요. 되게 설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빨리 해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걸었을 때 어떤 일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김진혁 PD님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말을 던지시네. 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뒷분 남자 내려주시고요. 네, 저 뒤에 네. 그 언론인들이 시청자나 독자나 시민들을 두렵게 느낄 때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언론인들이 두려워질 수 있을까요? 청영현 선배. 아니 신문은 광고주가 다 돈을 주고 있고요. 네. 방송은 정권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시청자와 독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두렵습니다. 뉴스타파는 두렵죠. 뉴스타파는 시민들이 두렵습니다. 국민 TV 어떻습니까? 조합원들이 두렵죠. 너무 두렵죠. 저는 독자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마구마구 도망가. 이게 정답이죠. 이게 독자를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이 언제 시민 국민의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왜? 아니 방씨 집안에 잘 보이고 잘 닦으면 올라가는데 보세요. MBC 파업하고 그 동료들이 다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마이크 잡은 애들 지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하면서 그런 애들 써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무서우면 시민들이 야 동료가 마이크를 놓고 왜 우리가 해고를 감수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서우면 그런 짓 하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언론인, 기자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특히 검찰도 마찬가지고. 저는 앉겠습니다. 그럼. 뭐 기자생의 속설입니다. 진짜 기자님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될 확률이 2억 분의 1 정도. 왜 나를 보고 웃어? 그리고 그 시민들이 뭐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게요. 저는 KBS 9시 뉴스나 뭐 MBC 뉴스 데스크를 보지 않고 이제 JTBC 뉴스 9을 보다가 이제 국민 TV 뉴스를 이제 같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보는데요. 뉴스 하기 전에 이제 저는 드라마를 좀 봅니다. 근데 드라마를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요. 드라마에 어떤 숨김이 있을까 이걸 좀 KBS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KBS ETV에 요새 천상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L식품 회장이 나옵니다. 여자죠.
이 사람의 극중 배역 이름이 공정순입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 KBS 1일로 돌리면요. 1일 드라마를 하는데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떡볶이집 주인을 하는 이정길 씨, 극중 이름이 공정남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요. 예, 많은 성씨가 있는데 공씨가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거든요. 공정순, 공정남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왕관의 친구들인가요? 그 드라마에 신통이 방통이라는 애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천상여자라는 지금 드라마에 또 방통이라는 애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면 방통이 이렇게 하죠? 예,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저는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이 미디어, 언론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국민들을, 시민들을 부지불식간에 세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한 거고요. 뭐 저널리즘의 실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짧게 말하면 기자는 없고요. 셀러리맨, 신문사에 다니는, 방송사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는 뭐 동아TV 선배들, 그분들 기자라고 할 수 있지 신문사 다니고 방송사 다닌다고 해서 기자라고 불러주는 건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나도 왔는데 왜 또 왜? 주진우 기자는 아, 네 감사합니다. 정통 시사주간인데. 제가 이분이 독일 월드컵 취재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한테 밥을 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선배로 모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 뉴스를 네. 뉴스타파밖에 안 보다가 네. 그 최근에 이제 보게 된 뉴스가 JTBC 손석희 뉴스9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MBC에서 시선 집중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 언론인들께서 보시는 그분이 거기서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선배부터 조상훈 선배부터. 예, 저는 이제 잠깐이었지만 손석희의 지금 차량이죠. 보도국 차량인데 MBC 아나운서 국장일 때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스포츠 브리핑을 위해서 잠시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잠깐 기간이었지만 언론인다운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JTBC 옮길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MBC에서 아마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을 것 같고요. 뭐 비밀리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요구를 반드시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고 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바로 본다면은 손석희다운 선택이었고 손석희다운 그런 뉴스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경현 선배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의 기능 중에 이제 그 각자의 주장을 아주 공정하게 잘 전달해 주는 데는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JTBC를 가셔서도 그 기능을 아주 충실히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거는 그 언론이 권력이나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을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시를 하려면 꼭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특히 권력자,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관한 검증은 취재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탐사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검증의 기능, 진실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검증의 기능이 언론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갈구하시는 각자의 주장을 그래도 상당히 공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기능은 굉장히 좀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성신여대 교수 시절에 성신여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PD는 최승호 선배가
였고 기자 중엔 제가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의 생각은 좀 달랐지롱.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2부는 마치고 이제 3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사실 SNS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SNS가 뭐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시민 정신의 발현에 크게 기여하는 거 많은데요. 저 촛불 집회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87년과 지금 왜 다를까? 2008년과 지금 왜 다를까? 이건 엄지 민주주의 때문이다. 그냥 엄지손가락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발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 선배입니다. 예, 대선 끝난 이후에 그 폭발적으로 회원이 증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우리가 언론으로서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 시민들은 우리를 응원할까 버릴까? 뉴스타파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응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언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편은 아닙니다. 우리 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언론이 되고 싶고요. 오랫동안 남고 싶습니다. 예. 최경영 선배 말씀하신 거에 좀 받아서 얘기를 하면 저는 뉴스타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또 응원하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거는 우리 편이라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그런 생각이 마음 바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응원이지 단순히 우리 편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뉴스타파나 국민TV를 후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아낌없이 진실에 투자를 해주시면 분명히 그에 대한 수익을 10배, 100배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저 말하고 싶었네. 박수로 저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